안녕하세요. 이루다 스피치 배윤희 원장쌤입니다. 오늘은 국가직 7급 면접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직 7급 준비생분들 필기 시험을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합격자 발표 나서 이제 막 면접 준비에 돌입한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어려운 7급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이 좀 더 면접 준비를 잘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제가 총 3탄으로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2018년 국가직 7급 합격생들의 후기를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기출이 됐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은 일반 행정직이었어요.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과천분원에서 면접시험이 이뤄졌다고 합니다. 면접장에 갔을 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조랑 번호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명찰을 작성해서 응시자 대기장으로 입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좌석을 확인하고 착석을 해서 응시자 유의사항을 먼저 듣는다고 해요. 본인 확인을 서명하고 전자기기는 다 제출을 하고요. 그리고 평정표 3매를 작성을 합니다. 예전과 달리 필적 확인란이랑 본인 서명란만 공란으로 되어 있었고요. 이름, 수험번호 등은 미리 인쇄가 돼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전형인 개별 면접 과제부터 작성을 합니다. 약 20분간 주어지고요. 경험형 하나, 상황형 하나 이렇게 두 가지의 주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 학생이 좀 당부한 게요. 개인 시계는 꼭 갖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시간을 좀 재야 되기 때문에 개인 시계는 꼭 갖고 가라고 유의사항으로 당부를 했습니다. 자, 개별 면접 과제 기출 한번 볼게요. 자, 경험형은 동료나 친구로부터 곤란한 부탁을 받은 경험이 나왔고요. 이에 대한 대처 경험과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기술하시오라는 주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상황형은요. 본인이 도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A 부처의 주무관인데 해당 부처의 주민들은 출퇴근길에 도로 혼잡으로 인해서 도로 확장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당초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늘리기로 했는데 환경단체가 근처에 숲 훼손 우려가 있다며 도로 확장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본인은 어떻게 대처하겠는지를 물었네요. 자, 모양자 그리고 스톱워치 다 가지고 가셔도 되고요. 작성이 끝나면 일괄적으로 작성 용지와 답안지죠. 그리고 질문지를 모두 회수를 합니다. 그리고 잠시 대기했다가 본격적인 면접이 시작이 되는데 집단 토의부터 시작이 됩니다. 각 조마다 정해진 강의실이 있고요. 강의실 문 앞까지 대기할 때 시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조원들끼리 어떻게 인사할지 마지막쯤에 어떻게 의견을 모을지를 함께 좀 입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 학생의 같은 경우에는 7번, 그러니까 7번 순서 마지막 순서인 사람이 인사 구호를 하면 다 같이 그거에 맞춰서 인사를 하기로 했고, 그리고 소수 의견인 분들은 자연스럽게 다수의 의견으로 좀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먼저 회의를 했다고 해요. 자, 집단 토의 면접장으로 이제 들어가면요. 면접관님이 순서대로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목례 정도 간단히 하시고 자리에 착석하시면 되고요. 토의 진행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듣고 약 10분간 토의 과제를 검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유토론 50분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작년 기출은 흉악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얼굴 공개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근거를 제시하라는 주제가 나왔습니다. 나눠준 자료에는 관련 법조항, 그리고 무죄 추정의 원칙, 그리고 법의 자의적인 해석 우려 등의 근거가 제시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집단 토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너무 개인적으로 돋보이려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서로가 발언권도 좀 배려를 하시고, 그래서 소수 발언을 한 사람한테는 좀 양보를 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야 되고요. 토의 시간 종료쯤에는 밖에서 시험 감독관이 노크를 해준대요. 그래서 그 신호에 맞춰서 토의를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다 같이 인사 이후에 다음 응시자 대기실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점심시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점심 식사하시고 개별 면접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개별 면접 하기 전에 우리가 또 작성해야 되는 게 있죠? 맞아요. 개인 발표입니다. 우리가 PT 발표라고도 하는데 신분증 검사를 하고 이제 작성 시간을 갖습니다.
작성은 약 30분 정도 진행이 되고요. 작년에 국내 스타트업 기업의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대응 정책 방안에 대한 주제가 나왔습니다. 여러 개의 자료가 나오는데요. 첫 페이지에는 현황이 나오고 두 번째 페이지에는 문제점이 표나 그래프 등으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3페이지에는 해외 정책 사례들이 있어서 사례를 보면서 정책 방안을 좀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개별 면접이 시작이 되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작성한 게 뭐가 있죠? 평정표, 그리고 개인 발표 자료, 그리고 개별 면접 과제가 있었죠. 개별 면접 과제는 면접관들이 이미 갖고 계시고요. 우리는 평정표와 개인 발표 작성 용지를 들고 들어가면 됩니다. 바로 강의실 입장하면 간단한 목례 하시고 평정표와 그리고 개인 발표 작성 용지 먹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흐릿한 걸 면접관한테 드리고 잘 보이는 원본 있죠? 그거를 본인이 들고 들어가셔서 이제 발표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 개인 발표에서 지원자가 답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후속 질문이 있는데요. 발표에서 학생들이 해외에 비해 스타트업 기업의 취업을 꺼린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가? 이런 질문이 있었고요. 또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투자가 적다고 발표를 했나 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유가 뭐냐고 생각하는지 또 물어봤습니다. 또 정부 차원의 지원을 좀 늘려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더니 정부가 지원할 때도 수많은 스타트업 기업이 있을 텐데 어떤 기준으로 지원 기업을 선정하면 좋겠냐라는 질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해외 사례를 참고한 방안에 대해서 기업주와 근로자가 기금을 모으는 방안으로 정부의 참여는 없는 것 같은데 정부는 어떤 식으로 이 방안에 참여하면 좋겠느냐라는 지원자의 방안에 대한 좀 허점을 물어본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기업을 왜 지원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대기업들도 기술 측면에서 충분히 발전하고 있는데 굳이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라는 걸 물어봤어요. 이후에 자기기술서, 개별 면접 과제에 대한 질문이 이루어집니다. 경험험 작성한 거를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해주세요 라는 주문이 있었어요. 자, 이 지원자는 그 경험형으로 대학교 1학년 때 과 행사로 뮤지컬을 하게 되었는데 30명 전체가 참여하다 보니 원활한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인이 고등학교 때 관련 동아리에서 활동했던 것을 안 동기들이 대본 작성할 것을 부탁을 했대요. 처음 해보는 일이기도 하고 아르바이트 등으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곤란했는데 결국 그 일을 잘 맡아서 마무리했다는 경험을 썼습니다. 그러자 이제 면접관이 아르바이트 등으로 시간이 많지 않았는데 그 일을 맡기로 한 이유가 뭐냐? 이런 질문을 했고 작성한 걸 보니까 결국 본인이 일을 맡아서 결과가 좋았다고 했는데 반대로 결과가 좋지 않았으면 어땠을 것 같고 그리고 안 하는 이만 못하게 되었다면 어땠을 것 같냐 라는 좀 가정사실을 또 물어봤습니다. 이거를 또 공직 입직 후에 상황으로 연결을 했는데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공직 입직 이후에도 동료가 곤란한 부탁을 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또는 동료의 업무를 본인에게 미룬다거나 할 때 공직에서는 책임 소재가 중요하기 때문에 민감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어떻게 대처할 건지도 물어봤습니다. 또 공직에서 일을 하다 보면 상관으로부터 곤란한 부탁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 상관은 본인의 평가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 힘든 상황이 있을 것이다. 법 위반까지 이르지는 않더라도 좀 곤란한 지시를 받으면 어떻게 하겠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황형에 대해서 어떤 순서로 일을 처리할 것인지를 물어보셨는데요. 그래서 이 학생은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공청회 등의 자리를 마련해서 타협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했대요. 그리고 타협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다음으로 도로 확장을 추진하되 환경단체 의견을 들어서 최대한 환경이 덜 훼손되는 방법을 찾겠다. 그리고 도로 확장을 진행하면서도 환경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하겠다. 그래서 숲 관리를 통해서 환경 보존에도 신경을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후속 질문이 분명히 제시문에서 주민은 이미 찬성하는 입장이었고 공청회를 통해서 어떤 의견을 더 들을 거냐라는 질문이 있었고요.
환경을 덜 해치는 방법은 없는지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했다고 해요. 결국 도로를 확장한다는 입장인데 도로 확장 없이도 출퇴근길의 교통 혼잡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라는 질문도 있었고요. 말한 대로 모든 의사결정에서 공청회, 환경 영향평가 등을 실시하면 행정이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겠냐. 공청회나 환경 영향평가는 큰 사업을 진행할 때 시행하는 건데 모든 사업을 그렇게 진행할 수는 없다. 행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라는 그 지원자의 의견에 좀 반박을 하는 그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주민과 환경단체를 왜 고려해야 하는지, 그리고 공무원이 사업을 하기로 택했다면 그냥 진행할 수도 있지 않는지라는 질문도 있었어요. 자, 제시된 상황에서 두 입장이 대비될 때 본인은 어떤 기준으로 이 하나를 선택할 건지도 물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니까 좀 시간이 남았대요. 그래서 개별 면접이 좀 더 이어졌습니다. 포괄 위임 금지 원칙이 왜 생겼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봤고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입법가가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고 입법가들은 국민이 직접 뽑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만든 법률을 적용해야 국민들이 반발하거나 부적합하다는 생각을 덜 하게 되는 것 같다라고 대답을 했더니 물론 그런 취지로 생긴 건 맞는데 그보다 포괄 위임 금지 원칙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각 부처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책 중에 아는 거 있는지, 그리고 본인이 그 정책을 맡게 되면 어떻게 하고 싶은지 이런 정책, 공직 입직 후 계획과 포부를 좀 물어봤고요. 일반 행정에 지원했는데 본인이 일반 행정에 유리한 본인만의 강점이 있는지 라는 인성 질문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면접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 면접 합격생의 복귀, 후기를 소감을 한번 들어보면 전체적으로 엄청 전문적인 질문이나 압박 질문 같은 건 없었다고 하고요. 면접관 3분 중에 가운데 분이 주로 면접을 진행하셨고 서로 파트를 나눈 것 같진 않고 그때그때 먼저 질문하라고 서로 손짓하면서 진행을 하셨다고 합니다. 집단 토의 때 본 면접관들을 개인 면접할 때 그대로 봐요. 그래서 집단 토의 때 뭐 발언 수가 적으면 개인 발표 때 조금 더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많이 웃어주시면서 끄덕끄덕 고개도 반응도 해주신다고 해요. 생각보다 편안하게 볼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어떠세요? 우리가 면접을 한번 본 것 같지 않나요? 네, 그 1년의 과정을 다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머릿속에 좀 그림이 그려지시죠? 네, 그래서 이 기출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인성을 많이 물어보진 않고 자기기술서, 그러니까 개별 면접 과제, 그리고 개인 발표에 대한 후속 질문이 많고요. 그래서 개인 발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대안에 있어서 좀 허점이나 아니면 예상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을 좀 제시하는 그런 질문이 있고, 또 자기기술서, 개별 면접 과제에서는 이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했고 이런 비슷한 상황이 공직에서도 나타날 때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지를 많이 물어보는 추세였습니다. 자, 오늘 정보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남겨주시고요. 네, 2탄 개별 면접 과제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자기기술서 작성 팁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탄 영상에는 합격생의 자기기술서 작성한 그 용지 답변지를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기기술서 기출 필요하시면 댓글로 이메일 남겨주시면 자기기술서 기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유용한 정보가 되셨겠죠? 자, 2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